실시간 검색어 싸움에 본격적인 논쟁, 불을 지핀 거는 바로 이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IOC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개최국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순응하게 되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올림픽은 사실상 북한에게 올림픽을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나경원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나경원 의원 관련 뭐 청원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직 자격을 파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흘 만에 20만 돌파하고 지금 24만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청원 숫자가 늘어난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 분노가 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청원 열기가 뜨겁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이 조금 좀 모자라고 조금 좀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해도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식 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그리고 패럴림픽 조직위 조직위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비록 불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에다가 서한을 보내가지고 단일팀 구성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평양올림픽 단어도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란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제 스포츠 행사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고 이럴 때는 조금 좀 불만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조금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좀 크게 보고 우리나라 국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나가서 외부에서 낯뜨거워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나서가지고 더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국민적으로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제살 깎아먹기 하듯이 우리 얼굴에 체면을 좀 깎아먹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조금 좀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전까지만 해도 청원이 24만 명이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뭐 올림픽 조직이나 패럴림픽 조직이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해임을 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비판이 많은데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IOC도 사실은 이 사실관계나 이런 지금 한국의 상황 또 갑자기 지금 북한이 참여하는 데 대한 문제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저는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또 IOC가 또 감안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특히 또 이번에 IOC가 보면 우리 측이 처음에 요구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금 북한 측에다가 이제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IOC가 또 이제 올림픽의 어떤 흥행 또 이런 문제를 이제 치우치는 거 아니냐. 딱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목소리와 비판에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나경원 의원을 뭐 국익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는 그것도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단순히 국익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전 정부 시절에는 평창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단일팀 구성하면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다 조항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단일팀이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굉장히 흥행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 다 할 것 없이 열심히 사실 단일팀을 추구했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최소한 스포츠 행사만이라도 스포츠 정신이 들어가면 화합의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평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고. 근데 이번에 단일팀 구성하는 게 조금 좀 네온탕 오가고 서두른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단일팀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성 못하게 하라. 이렇게 국제올림픽위원회에다가 뭐 서한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두 분의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에 청와대 발끈했습니다. 브리핑 한번 듣고 오시죠.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위원님 이런 청와대의 발표에 홍준표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아프기는 아픈 모양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국민의 판단을 받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정쟁으로 상당히 이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대변인까지 나서서 과연 이 문제를 좀 대응하는 게 옳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단일팀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의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이 평창에 참가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단일팀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꼭 단일팀 구성해야지만이 정말 올림픽이 제대로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야당이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 사실은 뭐 이 올림픽 자체를 제대로 치르지 뭐 망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저렇게 야당을 비난하며 해버리면 이게 지금 자칫하면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대결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청와대가 좀 이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좀 로키로 가는 것들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개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싸움, 뭐 소모전까지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북한은 뚜렷한 입장 하나를 내놨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주체 37 1948년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할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해마다 2월 8일을 계기로 인민군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과 다채로운 행사들을 우위 있게 조직할 것이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보셨죠? 달력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날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2월 9일 금요일인데 강명두 교수님, 네. 2월 8일에 열병식을 한다는 건 북한 김정은의 무슨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속내보다도 원래 북한은 그 1932년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라고 해가지고 인민군대 우리는 인민군대 그때 창건했다.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48년 2월 8일을 바꿨거든요. 조선인민군 창건절을 인민혁명군 창건절을 바꿨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이거 느닷없이 지금 바꾼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예고됐던 것도 없고 전혀 그 생각 없다가 그냥 바꾼 거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뭐 김정은이는 성내는 그럴 겁니다. 항일혁명 1세들은 다 갔습니다. 이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일혁명 1세들이 창건했던 것이 32년 4월 25일인데 이제 거기는 1세들이 다 갔기 때문에 1948년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절로 되돌리면서 실제 인민군 창건절이니까 인민군 창건절로 되돌리면서 실질적인 아버지 할아버지 군을 밑에 벗어나서 실질적인 자기가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는 자기가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월 9일 날 우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그렇죠. 이제 하기 때문에 예. 2월 8일 날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여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우리의 자주로서 우리 핵무력 노선은 계속해서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예. 평창을 주목하는데 평양에서는 인민군 창건절을 기념을 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한다면 거기에 화성 15호 같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가는 걸 보여주고 아마 싶어 할 겁니다. 왜?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단언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핵무력 완성을 했다. 완성이 뭡니까? 완성이라는 건 전력 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화 배치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인민군절을 갑자기 당겨고요. 바꿨고요.
그리고 올림픽 이 국제적인 행사를 맞춰 가지고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될 때 자기들은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뭐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희가 앞서 뭐 보여드렸지만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을 하잖아요. 지금 위성 사진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당일에도 북한의 강릉 공연이 있고요. 사흘 뒤인 11일에도 서울에서 공연이 있어요. 이 공연이 건군절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강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왜 북한이 갑작스럽게 2월 8일 원래부터 바꿨을까라는 그 정책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 그 열병식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만 해도 벌써 14,000명이 지금 집결하고 있고 또 모든 무기들이 다 나오겠다는 것이고, 지금 얼마 전에 북한에서 기념우표를 냈는데 핵무력 완성 기념우표를 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사일 열병식 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북한 측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이 그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가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지금 뒤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말하는 그렇죠. 한미연합훈련 밀려버리고, 또 지금 부산항에 기항하고자 하는 핵 잠수함을 기항을 못하게 하고 지금 일본으로 갔어요. 자, 그만큼 지금 우리 측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 올림픽 기간 동안은 서로 간에 그 핵 여러 가지 무력적인 측면들을 하지 말자라고 지금 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어떤 열병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정책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주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아무것도 요구 안 한다는 거, 그리고 2월 8일이라는 거는 바로 올림픽 개막 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개막 전날 만약에 핵무력이 저렇게 열병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저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요청해야 될 문제다. 우리 군은 이 열병식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훈련 연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2월 8일 대규모 열병식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기는 우리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든 안 하든 간에 저도 연기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병식 행사 자체를 뭐 일단 건군절을 바꿔놨으니까 어찌됐든 축하하는 뭔가는 필요할 것인데, 이 대규모 열병식이나 이런 것처럼 외부에 마치 체제를 과시하는 것처럼 하는 행사는 좀 자제하는 모습을 북쪽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 정도로 활용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틀림없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상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면 북도 자제해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유지할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만약에 북측에서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싶다. 예. 그러면은 좀 자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예단하듯이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미리 예. 얘기할 필요가 있고, 북측에서도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북측에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유념해서 들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강 교수님 짧게 예, 부탁드릴게요. 이게 북한은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고 북한은 우리가 요구해서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도와주러 오는 거지. 그 입장.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갈 테니까 사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건 북한에서 볼 때는 상호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 갈 길은 간다. 무력시는 무력시고 너 평창 올림픽은 평창 올림픽이다. 이런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중단해 달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 좀 미묘한 문제들이 개막을 앞두고 발생하는데요. 뭐 순조롭게 현명하게 좀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명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